안녕하십니까.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30대 때 찍은 거랑 40대랑 좀 많이 달라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소개 적어 놨고요. 작년까지는 인강 하다가요. 올해는 안 하고 있고요. 요 정도 학원에서 지금,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2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수능 과목이 총 9개 사탐 선택 과목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2개를 골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 총 50만 명 정도가 사탐을 선택을 했는데 누적이죠. 2명이니까 누적이고요. 1등 과목은 사회문화, 생활윤리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경제는 왜 적어놨냐면 이러면 좀 그렇지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경제가 이제 제일 친한 수능 선생님도 경제쌤이 친한데 보통 그 선생님 반에서 10명 중에 한 3명이 서울대를 가요. 다시 얘기했을 때 문과 중에서도 서울대 갈 애들 아니면 연고대쯤 보는 애들이 고르는 과목이 경제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선택률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경제는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선택률은 이렇게 되는 게 사문생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외울 게 별로 없고요. 선택률 그 다음에 바닥을 찍는 이 동아시아 세계사 외울 게 많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과 기준 예체능을 떠나서 문과 과목 사탐 선택하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외울 거 없는 거 고른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그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1등급 컷이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느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2024년 재작년 거죠. 재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사탐 전 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만점이 1등급인 과목이 무려 4개.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과목이 4개가 돼버렸고요. 반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가져왔는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암기보다는 이해에 좀 더 가까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는 논외로 치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암기보다는 이해에 좀 더 가까운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울 게 적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렵네.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길 바라는데 문과 상위권 친구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한두 개 틀려도 1등급 가능한 거니까. 근데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예체능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쉬워야 고득점이 올라가게 되면서 등급도 그만큼 유리해지는 게 예체능 하는 친구들 특징이고요. 일반 문과 그런 애들한테는 난이도 어려운 게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예체능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암기 중심의 과목 한지 세지 동아시아 세계사가 꾸준히 쉬운 편이거든요. 꾸준히 쉽다는 얘기는 공부 좀만 해도 어느 정도 등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해가 우선인 과목 문제 하나 넣어봤고요. 일부러 쉬운 거 아니고 가장 어려운 유형 가져와 봤어요. 일부러 가장 어려운 유형 가져와 봤고요. 생활과 윤리라는 이해 중심의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게 이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주제인데요. 그냥 흘려들으셔도 괜찮아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나뉘는 건데요. 개념 자체는 딱 보고 뭔지 알아요, 학생들 다. 갑 무슨 중심주의구나, 을 무슨 중심주의구나, 병 무슨 중심주의구나 보자마자 바로 알아요. 외울 게 별로 없으니까. 문제는 그걸 여기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해가 중심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외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시문 분석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신 유형이 까다롭다. 여기에서 보통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나뉜다. 이 정도의 난이도가 보통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역사 과목에서 하나 예시를 끌어왔는데요. 암기가 우선인 과목 가장 어려운 게 이 유형이거든요. 특정 제시문 하나 던져주고 어느 시기에 있던 사실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 역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해요.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왜 알아야 되냐.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 알면 이게 2009년도거든요. 깔끔하게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정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우선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해가 우선인 과목처럼 공부할 게 적은 반면 유형이 어려운 걸 고를 거냐, 아니면 공부할 땐 빡세요. 공부할 땐 빡센데 정답 고를 땐 공부한 만큼 고를 수 있는 걸 선택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해가 중심이냐 암기가 중심이냐, 과목 먼저 나눠본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해야 이제 고1도 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빼박이죠. 빼박인 거 다 알고 계시죠? 현 고1부터는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은 통사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 일부러 단원별로 쪼개놨는데요. 1단원 통합사회 1권의 1단원 통합적 관점은 그냥 통합단원이라서 이거는 뭐 호불호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쉬운 단원이다 보니까 굳이 표현해보자면 수학으로 치면 1번에 2점짜리 문항이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기 때문에 이거는 하라고 잡아놨고요. 여기부터 슬슬 어려워지는 게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 쪽에 가까운 과목이 되면서 단원이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상이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아직까지 고1 기준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고1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원 하나가 다른 앞에 두 단원 대비 난이도가 높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만약에 수능으로 장기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난이도 중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난이도 중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그 심화 선택 과목 중에서도 쉬운 단원이었고 5단원 한국지리에 해당하는 요 산업화 도시화 단원도 기본적으로는 쉬운 단원이어서 여기는 그냥 통합사 1권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수능에서는 통합사회 1권 주제 중에서는 현재 1학기에 하고 있는 거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문항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기용 단원이라고 해도 난이도가 원래는 암기가 할 게 많아서 어렵게 느끼지만 그건 고1 기준이고, 이해용 단원이라고 해도 이해용 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쉬운 주제니까 관건은 통사 2권이에요. 여기가 관건이에요. 정치와 법, 아까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일반사회 과목군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이제 인권, 시민참여, 단원 제목만 보면은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은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인권 발달 과정, 뭐 옛날에 어땠고 중간에 시민혁명 때 어땠고 이런 것도 봐야 되기도 하는, 슬슬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 단원이에요. 슬슬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 단원이고요. 그 다음 거 사회정의 파트도 생윤윤사가 겹쳐있고 사문 등이 겹쳐있는 이해용 단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건 여기 윤리 파트, 정의의 의미와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 이런 주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생윤유형이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어쩔 수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골라야 되는 경제, 이 경제는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을 같이 또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무역, 두 개 국가가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국가가 얼만큼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부분, 여기까지 오면은 여긴 좀 편해져요. 여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뭐 세계화 같은 경우, 뭐 국제사회 평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뒤에 부분은 그나마 좀 해결 가능한 건데, 제가 이런 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고2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해 과목의 중심일 경우에는 유형이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 암기 중심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만 하게 되면은 유형은 크게 까다롭지 않은 편. 이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뭐 아무리 교육 과정이 개편되었다고 하더라도 고2건 고1이건 그거는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좀 유치한 얘기 한번 할게요. 마지막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모든 설명회를 가서 사회탐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해야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시키시잖아요. 사탐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개 정리 한번 해봤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참고로 저는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아들들 영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아들들 수학하고 있어요. 국어는 국어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독서 중심의 학원을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머님들은 괜히 한번 던져볼게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들들 사탐 공부 시킬까요? 한국사 위인전쯤은 읽히게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 합니다. 학원까지는 안 보내요. 사탐 강사인 저도 초등학생들 사탐까지는 안 시킵니다.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영수는 보통 10년 넘게 학원을 보내요. 그건 다시 얘기했을 때 그 고3 학생이랑 재수생까지 포함한다고 쳐도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공부한 기간이 둘 다 기니까. 둘 다 기니까. 근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7명은 고3 되는 해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보통 그게 1월 달부터예요. 수능이 11월 달에 봅니다. 최대 잡아도 10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N수생이랑 비교했을 때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1년 공부했냐, 2년 공부했냐. 그 차이니까. 2배 차이가 나니까요. 뻔한 말인데 사탐도 당연히 시작을 먼저 하는 게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 유리한 거. 요거부터 먼저 유치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선택 과목을, 선택률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선택 과목을 고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가 이거라고 봐요. 고3 됐을 때 내신 과목에서 하는 과목을 수능으로 골라라. 물론 요거는 내신을 준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내신을 준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겠죠. 공부를 2번 할 거 1번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윤리와 사상을 하는데 나는 굳이 꾸역꾸역 생활과 윤리를 하겠대요. 공부 2번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한해서고요. 2번, 선택률이 높다고 무조건 고르는 건 특히 예체능 친구들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택률 높았던 1, 2등이 생윤과 사문. 어렵다는 얘기는 일반 문과 상위권 친구들에게 유리한 거고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예체능 친구들에게는 난이도가 쉬운 게 유리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3번째, 엄마, 나 그냥 역사가 좋아. 역사 할게. 최악이에요. 나 그냥 사문이 공부하기 편하더라. 할게. 최악이에요. 그냥 내가 공부하기 편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1번을 말씀드리지만 2차적으로는 적성에 맞는 과목을 하나 잡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성이라는 건 위에 3번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건 개인적인 얘기고 적성이라는 건 상당히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 교육학에서의 적성은 투자 시간 대비 성과가 얼마나 높은가. 그게 적성이에요. 본인이 고2 때 내신 아무리 준비 안 하더라도 공부 책은 한번 봤겠죠. 고3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고2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한 투자 시간 대비 조금이라도 성과가 더 높은 걸 우선순위 1순위로 잡으시고 2개까지 고르실 때는 그 연관 과목이 있거든요. 윤리 같은 경우에는 생윤과 윤사가 세트예요.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문 정법을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 정법이 조금 사문이랑 완전히 겹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문 생윤을 선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리는 느낌대로 한지, 세지,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는 이름대로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래서 주요 보통 적성에 맞는 과목이 9개 중에 하나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시간 투자 대비 성과가 높은 게 그거 하나 잡고 연관 과목으로 하나 더 잡는 게 선택할 때 고2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포인트 걸리네. 고3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단원과 어려운 단원을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학생들을 10년 넘게 보다 보니까, 보통 쉬운 과목은 누구에게나 다 쉬워요. 어려운 단원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념 정리 한 번은 꼭 돌리셔야 돼요. 통합사회 1권 1단원부터 통합사회 2권 마지막 5단원까지 개념을 한번 쑥 돌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을 말씀드릴 때 2회차 혹은 3회차를 돌릴 때 어려운 거부터 봐야 어려운 걸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당연히 익숙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 남들보다 조금 더 점수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했을 거고, 어머님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은 과목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저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과목이 과학이었어요. 저는 문과거든요. 과학, 특히 뭐가 싫었냐면은, 물리학이 너무 싫었어요. 아니, 뉴턴의 운동법칙까진 재밌어! 재밌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평생 동안, 저는 수음이 양가였거든요. 미 이하를 받아본 게 고1 때 과학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게 되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누구에게나 공부는 하기 싫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단어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더해야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남들 못 맞히는 거 하나라도 더 맞춰야지 등급이 올라가는 거지. 남들 맞히는 거 똑같이 맞히는 거. 남들 쉬운 단어만 계속 똑같이 쉽게 공부하면은 남들 맞히는 것만 맞히는 거니까. 이게 또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생각보다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제가 공식적인 멘트라서 그렇게 나눴는데, 그럴 땐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척 하지 말라고. 제가 공부, 코스프레란 말을 쓰거든요. 공부하려고 안전이 있죠. 안전이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수업 준비하다가, 자료 찾다가, 멍 때릴 때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차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렇게 좀 정신교육을 먼저 시키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3등급 미만이면 개념이 부족한 거다. 10개 중에서 최소한 7개 이상 맞히지 못하면 개념이 부족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약한 주제, 여기 얘기했던 거, 약한 주제 먼저 잡고 그것만 다시 개념을 다시 파라고 해요. 개념이 부족한데 실마 문제 푸는 건 사탐 같은 경우에는 더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등급 이상 확보 먼저 한 다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2등급은 운이에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차이는 한 문항 차이니까 그 운빨이라고 보는데,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 차이는 공부량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서 3등급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뻔한 말이라서 읽어만 보시면 돼요. 강의만 들으면 그땐 기억해요. 저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는데, 1시간 수업, 50분 수업을 하고 대충 한두 문제씩 풀고 한 타임이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 자리에선 다 풀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들고 오잖아요. 절반 정도는 못 풀어요. 어떤 차이인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 너무 뻔한 거잖아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고2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항들이 있다면 평가원 기출문항, 요거부터 꼭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신유형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신유형이 20문제 중에 많이 나와야 하나 정도? 근데 벌써 수능체제가 1990년대부터 수능체제잖아요. 저도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수능을 봤잖아요. 안 바뀌어요, 유형 자체는. 신유형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의외로 기존에 출제 안 했던 선지가 새롭게 나오는 경우, 수능이 20문항에 5개 선지식이니까 100개라고 치면은 100개 중에 많아야 2-3개? 그 정도예요. 저는 되도록 고2 이상이라면 기출문제 본인이 선택한 거, 과목에 한해서 요거 풀어보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고1은 좀 애매해요. 아직 평가원이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엔 대신에 작년까지 한 7년 정도 쌓여있는 고1 학평,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나 무슨시 교육청에서 만든 그 문항들이 쌓여있잖아요. 풀어볼 문항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거는 학생들이 하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르면, 제발, 질문 좀. 본인이 그냥 혼자 이해하고 넘어간 애들이 제일 좋긴 해요, 제 입장에선. 믿음이 안 가요. 과연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 그냥 정답이 이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한 게 아닐까? 그거 걱정해가지고, 혹시라도 어머님들, 학생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반드시 할 말이 있다면, 뭐좀 좀 물어보라고. 요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 슬로건이에요. 수업은 재미있게, 결과는 감동 있게. 1등급 킹메이커 박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